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이제는 정말 찰떡 같은 얘기 한번 좀 들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드시고 계세요? 아니 그거 하나 다 드셨어요? 아, 저는 다 먹었어요. 저도 밖에서 하나 먹었는데 배부른데요. 네, 든든합니다. 네, 맛있어요. 든든한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미국 시장은 뭐 약간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는 하락인 거죠? 지금 약간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지난 5주간 연속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상승 강도가 점차로 줄어들면서 폭이 줄어든다. 제가 어제 그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동안에 매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왔었고요. 근데 어제도 매물이 또 있었죠. 그런데 어제 매물 맞으면서 떨어진 거는 그동안에 오른 폭이 있었기 때문에 장중 저점으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장중 저점은 다우가 마이너스 0.6, 나스닥이 마이너스 1.7%. 그때 제가 일어나서 봤었어요. 예, S&P 500이 회복했더라고. 마이너스 1%라서 좀 걱정스러운 그런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가는 다우는 마이너스 0.1, 나스닥이 마이너스 0.8, S&P 500이 마이너스 0.54%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는 뭐 말씀하시다시피 S&P 500 지수가 4,569포인트니까 뭐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미 먼저 이제 걱정을 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올라온 게 꽤 5주 동안 연속해서 올라왔고 개별 종목단으로는 꽤 큰 폭으로 올라왔고 역사적 신고 가격을 형성한 종목들이 생겼고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여기를 돌파하면 역사적 신고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부터는 매물 소화하면서 좀 좋지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의 의견이 어제 많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즉 어제 하루 폭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후에 이제 좀 조정권에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인식을 좀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주 연속 상승하다가 매물 나오면서 빠졌지만 저점 후에 낙폭을 축소해서 아래꼬리 달린 그런 양봉을 좀 만들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매물 계속 나오면서 특히 먼저 올랐던 강세 종목들, 그러니까 빅테크 종목들이 빠진 게 지금 꽤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10% 빠졌어요. 근데 러셀 2000 지수 있잖아요. 이게 어제 2.9% 올랐고 오늘 0.98% 올랐어요.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네네.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틀간 4% 급등했습니다. 요게 가장 특징적이고요. 원래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죠. 예.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좀 올라온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 선물이 7.8% 올라서 42,290달러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어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다우 운송 지수는 플러스 0.4%로 올랐어요. 이것은 뭐 항공주나 이런 게 오른 부분이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항공주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빅테크들은 약 1에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올라온 부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는데 어디부터 떨어지느냐? 먼저 많이 올랐고 신고가 형성했던 종목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또는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그 섹터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좀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거나 소외되었던 섹터 또는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수급적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4% 올랐고요. 2,514포인트. 코스닥은 0.15% 올라서 828포인트인데요. 일단 먼저 코스닥이 오른 것은 에코프로비엠이죠. 삼성 SDI에 납품한다라는 44조 요 4개 있으면서 어제 아침 고가가 플러스 26%였습니다. 야. 종가는 플러스 15%에 끝났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 자본 개입이 없는 광물 체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뭐 같이 조인트 벤처나 이런 게 없이 또는 중국의 광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중국 안 묻은 거. 예, 그런 광물 체인 또는 네. 소재 이쪽 소재 쪽에 있는 쪽은 올랐고요. 같은 소재인데도 어떤 쪽은 중국하고 조인트 벤처 있고 이런 쪽은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는데 네. 여하튼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이 아침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장중에 1% 이상 상승했었어요. 1.29%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얘만 이쪽만 딱 오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수급이 또 2차 전지로 가기 때문에 다른 쪽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많은 쪽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좀 않고요. 어제 매도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뒤따라서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디가 굉장히 많았냐? 반도체, AI, 헬스케어, 로봇, 자율주행. 요즘에 가장 셌던 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좀 이따 시황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알고리즘 매매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서 이들이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쪽은 조정을 보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로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매수세가 없이 빠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낙폭이 큰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아침에 1.3% 가까이 코스닥이 올랐는데요. 그 시점에 제가 봤더니 코스닥의 등락 종목수를 봤더니 약 400개가 오르고 나머지 한 1000개 이상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코프로비엠 효과로 2차 전지 소재 몇 개 종목이 딱 끌어올리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매물 맞으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 종목이 종가는 에코프로비엠 플러스 15% 정도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폭을 줄이고 나머지는 원래 약했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플러스 0.15 강보합 수준에서 이제 마감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해외 의료기관 세부사항 발표가 있었는데 중국 자본 개입이 없는 광물 체인이라는 또 신종 테마가 생긴 거죠. 근데 그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인 게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사실은 가장 강했던 것은 요즘에는요. 비트코인 쪽하고 토큰형 증권 여기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얘기하면은 1000만 원도 있을 것 같고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별 얘기 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긴 하는데요. 토큰형 증권이라는 거는 고가의 제품, 서비스 뭐 이런 걸 가지고 소액으로 나눠서 증권화해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오르는 것은 결제 시스템하고 그리고 옥션 있지 않습니까? 네. 미술품 뭐 이런 쪽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원래의 아마도 향후에 가고자 하는 취지는 그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것 포함되어 있지만 네네네. 그런데 지금 시장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쪽이 좀 많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나 추세가 없는 가운데 시장의 유동성이 한정된 유동성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요소수 관련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이 플러스 0.4, 플러스 0.2로 오르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 일부 시가총액 몇 개 종목만 오른 거지 전체적으로는 매물을 맞으면서 떨어지는 거라서 체감지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네.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ISM 서비스 PMI 발표되고요. 중국도 서비스 PMI 발표됩니다. 우리나라는 3분기 GDP 성장률 발표되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호주 통화정책회의입니다. 호주 통화정책회의가 그 통화정책회의 때 우리는 이제 미국 가장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다음 주에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는데 당연히 또 뭐 ECB에서 유럽의 통화정책회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럽을 빼고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많이 보는 데는 호주하고 캐나다를 가장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호주하고 캐나다는 미국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 영향도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호주 통화정책 회의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5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상승 강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물 소화하면서 하락 조정을 겪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의 피벗 기대는 선반영이 이미 많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점차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벗이 된다 하더라도 주가에 너무 반영돼 있다. 그런 뉴스가 있는데 먼저 이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두 가지 뉴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뉴스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밸런스에서 지난번에 그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5% 터치할 때 채권에 대한 채권 매수 시기라고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데예요. 근데 거기서 이번에는 채권 랠리 곧 멈출 것이라는 발표를 좀 했어요. 공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랐던 것은 재무부의 장기물 발행 축소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로 11월에 채권 랠리가 있었는데 채권 금리가 일부 전문가의 전망치보다도 벌써 낮아져 있는 상태다. 이거는 시장의 전문가들 예상보다 낮아져 있는 채권 가격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력이 감소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랠리는 꼭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채권 랠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5%에서 뭐 4.2대 그렇죠. 온 거니까 랠리는 랠리인데 예. 저게 예. 개인 수급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차 엄청 사잖아. 저런 거랑 비슷하죠. 예전에 테슬라 올랐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좀 가수요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미국 겁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확 빠진다. 예. 근데 보면 한국의 은행에서 모아서 들어가지 뭐. 어? 예. 저런 가수요가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본이나 중국의 중앙 정부의 중앙은행에서 사던 거를 예. 이제 개인들이 사고. 예. 근데 그 부분이 전체는 걱정돼요. 아니겠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은 같아요. 어떤 게 네. 정확하게 이걸 가장 많이 이게 끌어냈다기보다도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수급전 요인에서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수급전 요인에서 빠진 거다 이거. 그래서 너무 오버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이걸 반영하면서 막 크게 움직였다면 그거는 또 다시 되돌림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 금리 인하 낙관이 너무 과도하다. 골드만삭스만이 아니고요. 원래 골드만삭스는 약간 보수적인 전망을 했었는데 다른 IB들도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낙관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연말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뉴스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네. 이유는 지금 전체 시장이 연준의 내년에 피복 기대에 대해서 선반영하고 있는데 이거 과하다는 의견이 점차로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얘기가 과하냐 안 과하냐를 떠나서요. 우리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5주 연속 계속 올라왔죠. 그리고 계속 피벗 얘기를 했고 그 사이에 CPI와 PCE 둔화되는 게 나왔죠. 그리고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다는 거는 주식은 항상 어떤 미래 이벤트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하고 먼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은 설령 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그렇잖아요. 기업이 향후의 이익이 굉장히 좋다 하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근데 진짜로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느 시점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이것을 너무 과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점차로 조금씩 보수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의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순된다니까요. 주가 오르면 피봇이 늦어진다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주가가 빠지고 예. 그러면 피봇이 땡겨질 수 그렇죠. 있는데 예. 그게 이게 늘 그래 왔죠. 모순이야. 예, 늘 그래 왔습니다. 시장이.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쪽 방향으로는 계속 방향성을 갖고 시장에 수급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얘기했던 강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주가가 많이 안 빠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평가 소외 종목들이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가장 안 좋았던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안 좋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즘에. 다시 예,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으로서 올라온 거예요. 물론 네. 저점으로 또 많이 많이 올라왔어요. 빠졌었죠. 네. 그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 얘기를 조금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우리 시장의 수급이. 어제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의 중소형주 성장주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만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것저것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2차 전지에 들어가니까 무슨 논리가 흑백 논리도 아니고 2차 전지에 매가 뜨니까 이쪽은 빠지는 거다 이러는데 저는 그것만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ETF 있잖아요. 이게 정고점에 갔습니다. 최근에 나온 반도체 ETF들은 정고점 돌파하면 바로 신고가예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반도체 ETF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 사이에 뭐 2차 전지 강세 보이는 수급적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코스닥을 알고리즘으로 꽤 오랫동안 샀습니다.
오랫동안 샀다는 게 몇 개월 샀다는 건 아니고 한 2주 동안 샀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사실은 매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왔던 테크주들에 대해서는 매도를 좀 하고 그걸 현금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장의 수급적인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시 빅테크로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만 뭔가 수급적 변화가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추세 없는 등락, 주도주나 주도 섹터가 없는 등락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우리 시장에서는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 간 게 며칠 됐습니다. 우선주가 상한가 가거나 이런 것들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정치 테마주. 예,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는 것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의 우선주가 또 제일 강하더라. 아, 그래요? 여러분 대상홀딩스 강해. 대상홀딩스의 우선주가 더 강해. 예, 예. 근데 예를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저는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시장의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질이 안 좋다. 예, 퀄리티 안 좋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거는 주도하는 주체 세력이나 또는 주체 수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체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주도하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 때 시장은 방향성이 있고 되게 선순환하면서 움직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투자하기에는 물론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하고 뭐 이제 단기 거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시장을 바라볼 때 참 불편한 시장이 또 됐습니다. 불편한 시장이라는 표현을 지난 몇 개월 전에도 이렇게 드렸는데 조금 불편한 시장이 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번, 2번 뉴스는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많이 오르니까 코인 관련된 뉴스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그 중에서 제가 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하나의 지갑에서 코인은 그 지갑에서 거래하잖아요. 우리 계좌라고 안 하고요. 계좌라고 한 지갑에서 한 달 새 약 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대 속에 익명의 주소에서 대량 매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왜 이렇게 6천억 했느냐? 달러 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6천억 원 이상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한 계좌에 한 달에 하나에서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주요 자산관리 회사에서 ETF 출시를 대비한 사전 매입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이런 기사가 지금 있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있는 기사를 헤럴드 경제에서 받은 건데요. 현재 10개가 넘는 기관에서 현물 ETF 승인을 요청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ETF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은 아마도 사전적으로 뭔가 준비를 한 게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결국 ETF 승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이쪽 거래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뉴스가 좀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급적 요인이 훨씬 큰 것 같아요. 한동안 우리가 뭐 2차 전지 얘기 못 하듯이 그전에는 한동안 테슬라 얘기 못 했습니다. 그전에 한동안은 비트코인 얘기 못 했고 왜냐하면 워낙에 강성 투자자들이 많아요. 네, 많이 네, 있는데 코인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코인 투자자들은 양반됐어요. 잘못했어요. 코인 투자자들이 뭐 강성 뭐 이런 거 있나 이제 아유 유젓해졌지.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이건 역시도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현물 ETF 출시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선물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현물 ETF가 되면 ETF에 돈이 들어가면 그 ETF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결국 가격이 오른다. 이런 논리는 당연한 논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들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뉴스는 야, 그럼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거의 뭐 딴 데랑 비교하면 비트코인보다 비싼 데가 6군데 있네. 그 정도밖에 없어요.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이죠. 네. 메타, 그다음에 비트코인. 비트코인. 테슬라도 제낀 것 같은데. 와, 테슬라보다 비싸네. 대단합니다. 그럼 뭐 과거의 고점부터는 한참 내려왔다 또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거긴 또 보시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거긴 또. 근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딱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미국 하원에서 가상자산 법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게 지금 이제 1월 달로 연기되지 않겠냐라는 코인데스크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 이게 늦어졌냐? 하원 의장이 해임되고 나서 후임 선출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하원에서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올해 안에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왜 이 뉴스를 또 가져왔냐면요. 현물 ETF 출시하고 되게 연관이 큽니다. 이게 이 뉴스가.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 어떤 법안이냐? 법안이 한 개는 아니고 한 두세 개 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규제와 가상자산 시장의 포괄적 규제 체계 이런 거거든요. 이게 왜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냐면은 그 FTX 그 거래소가 파산했잖아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데 이번에 대규모 벌금 부과되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좋지 않은 자금들이 들어와서 나갔다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발행자 규제를 하고 시장에 포괄적으로 투명하게 거래하게 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걸 못하겠다라는 규제의 표현이 아니고 시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라는 하원 의원들은 이 가상자산 시장을 좋게 보고 이쪽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법안을 만든 거예요. 네. 규제하는 쪽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이거에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 규제가 되고 나서 현물 ETF를 출시를 해야 된다라 이런 스토리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연기가 되어 있고 내년 초로 연기될 전망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1월, 2월에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1일 날 비대면 진료 우리나라입니다.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이 보건 목적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6월 1일부터 시험 시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별로 그냥 관심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 사이에 여기 관련주들은 꽤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시범하는 기간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안정하거나 좀 보완할 게 있으면 다시 보완하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게 관련되었고 보완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비대면 진료 가능 환자 범위를 조정했는데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 유경험자, 대면 진료 경험자가 있었던 사람들은 하게 하자. 이렇게 발표했고요. 시범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자. 그리고 휴일 및 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를 18세 미만에서 전 연령으로 하자. 이게 요 사이에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고서들 나오고 이제 관심 있게 좀 보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6번, 7번, 8번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요. 엔비디아가 신제품 주기를 원래 2년이었다고 하죠. 그걸 1년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AI 칩 수요 대응을 위해서 신제품 출시를 1년으로 단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거기서 발맞춰서 HBM 속도전을 위해서 청주 공장 장비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HBM 양산을 위해서 장비 발주를 뭐 한미반도체, 도쿄일렉트론 등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장비 발주의 내용에서 어제 반도체 장비주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장비 발주를 하는데 국내 업체가 빠져 있었던 게 굉장히 어저께 컸습니다. 해외 업체들 리스팅이 해외 업체들 리스팅이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영향이 좀 컸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공장에 이제 증설하거나 이랬을 때 장비 발주를 하거든요. 이럴 때 기대감에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수혜를 실제로 입는 거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뉴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8번은 그 요소수 관련해서 있잖아요. 그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북경에서요. 요소수 관련돼 가지고 통관 중단 조치 요구를 했다라는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번 뉴스는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뉴스예요. 내일 전해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시장으로 좀 됐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항상 불편할 때는 슬림화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공매도 관련해서도 지금 어젠가요? 토론회도 한번 네. 있었고 그 댓글들 좀 많이 달리고 좀 있는데. 오해들을 하신 것 같아요. 3%가 토론회를 주관한 건 그게 아니고요. 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또 금융투자협회 이게 유관기관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공매도 금지했죠. 제도를 금지해놨잖아요. 네. 그럼 대책을 이들이 세워야 돼요. 사실은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대로 그죠? 왜냐하면 예탁결제원이 대차제도로 하는 데고 증권금융이 대주제도로 하는 데잖아요. 네.
거래소는 그걸 모니터링해야 될 책임이 있고 금융투자협회는 증권회사를 관리하는 데니까 예.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무슨 주관합니까? 협조가 와가지고 그걸 중계 방송을 해달라고 하고 사회를 좀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학자들도 오고 개인 투자자 대표도 오고 네네네. 하니까. 그래서 3%의 입장은 없어요, 여러분. 3%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걸 세워놓고 제도 개선을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진도가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지적도 하고 그런 어떤 피드백을 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그냥 자청해서 해드린 건데 좀 오해가 있으시네요. 네. 그럼 영상은 없는 모양이죠? 아니 중계 방송만 하기로 했으니까요. 아 원래? 네. 그다음 사람들이 뭐 그거 네. 또 우리가 뭐 없앴냐 그러시는데 우리가 뭐 없앤다고 할 게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저희가 중계 방송을 해드리기로 네. 해서 실황 중계를 해드렸잖아요.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오해는 좀 풀어주시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여기서. 아예 그런 건 보여드리지 말고 보니까 그냥 그런 것도 중계 방송 해드려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비판을 해야지 또 개선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그들 기관에서 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전산화하고 이런 거 다 그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들 기관에서 하는 행위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행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짚어내야 되거든요. 다 듣고 네. 그걸 짚어내야 된다. 알긴 알아야죠.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